저는 이런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행복 연구가를 하시고요. 자발적인 비주류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조서현님을 모시겠습니다. 빨간 모자가 정말 예쁘시네요. 네, 오늘 어떤 특별한 의미로 쓰고 오신 건가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입술도 빨간색.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서연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숨쉬듯 살고 싶은 행복연구가 조서연입니다. 사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혼에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영혼에 생기가 없어서 입술도 좀 빨간 것도 바르고 모자를 썼어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다 저마다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나 행복 연구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 저 또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뭘 잘할까, 뭘 좋아할까, 저 스스로 되게 탐구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저를 탐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많이 알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적게 알고 살면 그게 조금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스스로 행복의 기준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세상에 뭐 자기계발서의 모든 책들이 나오지만 행복의 정의가 제가 세우지 않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복의 정의를 세우고 나서부터는 남들의 그런 삶에 어떤 견눈질을 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제 삶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려는 목적은 없었어요.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이 먼저 있었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취업을 해서 영혼이 없는 채로 어깨는 쭉 처지고 눈빛은 다 죽은 채로 회사에 가는데 억지로 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게 그냥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는 것보다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할지 30살까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저는 삽질과 뻘짓을 4년 동안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살았어요. 삽질 뻘짓이 뭐냐면 사실 사회적 어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를 하자면 돈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 계시는 자원봉사자들 분들 돈 받고 하지 않죠. 저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뭐 테드나 여러 가지 오거나이저나 뭐 활동가나 인권활동가나 뭐 이런 활동가를 하면서 돈이 안 되지만 제 가슴이 뛰고 있었고 제가 즐거웠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삽질뻘질하는 제 모습이 사회 부정자로 보이는 거예요. 쟤는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 근데 저를 보는 시선들이 외계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저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었고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래, 나 그냥 외계인이야 하고 생각하고 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웠잖아요. 30살까지 즐겁게 살자.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맞짱을 뜨자.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세상에 나갔을 때는 사실 저는 그냥 남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그거를 찾고 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삶의 의미가 저를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뭐 쾌락적인 것? 단순한 쾌락은 저한테 즐거움을 짧게는 가져다 줄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4년 동안 삽질과 뻘짓을 무한 반복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제가 느낀 거 그리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보다 제가 오늘 조금씩 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가 어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성장을 하면 그게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30살이 되기 전에
행복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을 제 스스로 세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우고 나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삶에 곁눈질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남이 잘 되는 게 부럽지가 않아졌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 가고자 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이 만족스러웠고 매일매일 가슴 뛸 수가 있었던 게 저를 승부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열등감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응원을 해주는 게 마음속으로 안 나왔다는 것 같아요. 영혼 없이 축하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제 갈 길이 있고 내 갈 길이 있고 제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비교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된 제 힘이 됐죠. 그렇게 제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예전에는 저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주변 사람들도 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제 시선이 외부로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나 이거 행복한데 내 친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울림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울림의 단체는 사실 뭐 어떤 모든 대중을 위한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저 같은 비주류 사람들, 사실 제가 좀 이런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사는 것 때문에 좀 외로움이 있어갖고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모으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제 글에 공감해주고 제 생각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만나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술 먹고 놀지 말고 좀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거기서 바로 액션이 만들어지고 그 액션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계속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우리 울림이라는 단체를 2년 동안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그 발표자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이런 인식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가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난 특이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류가 봤을 때는 제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싶고 그렇게 응원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시게끔 방향을 준다면 그들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즐겁고 행복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의 평화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게 되면 그게 진정한 세계 평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왜냐면 전 세상을 변하고 싶었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비난적이진 않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공격적이지도 않을 거고. 근데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뻘짓을 하고 삽질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짧지만 너무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성을 진짜 머리가 아닌 제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자체는 그 삶 속에 들어갔다 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저는 완벽하게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머리로 책으로 읽은 거는 정말 다른 별개의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 삶이 남들이 뭐라고 한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틀린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보다 저같이 비주류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사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세상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싸워왔던 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고 여기까지 잘 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님이 와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 점도 있었죠. 근데 저를 보는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비주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불안해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든 저처럼 또 조금 다른 삶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각자가 갖고 있는 삶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당당하다면은 스스로에게 자꾸 응원을 해주면서 파이팅을 외쳐주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꾸 파이팅을 외쳐주면서 그렇게 자기 꿈만이 아닌 남의 꿈 또한 좀 더 표명할 수 있다면은 좀 더 세상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 또한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고자 하는 삶에서 제 말한 거에 책임을 지고 또 생각하는 대로 살면서 살 수 있게 저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기 들어주신 분들 또한 뭐 공감원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한 사람에도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저는 잘 하고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시네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는데 네, 어디요? 예, 엄마 아빠 저 뒤에 언니, 안녕하세요. 이런 예쁜 따님 두셔가지고 정말 자신감이 넘치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삽질 뻘짓을 하고 다니면서 부모님 뭘 하고 다니는지 몰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되게 바쁘게 쟤는 뭐 하고 다니는데 뭘 하고 다니는지 말을 안 했죠. 왜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싸움이 많이 되고 부딪히는 게 많아서 그냥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저한테는 떨리기도 하죠. 근데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의지, 가족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네. 아, 네. 어머니, 어떠셨어요? 제가 좀 마이크 들고 갈까요? 한번 어머니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저번에 저희 어머니를 모셔왔었거든요. 저보고 참, 넌 큰일 났다라고 저한테 너무 못한다고 조금 앞으로 오시겠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 이름 우리 애 강연 처음 와봤습니다. 뭐 다른 자녀들처럼 대학 졸업하고 평범 뭐 회사 들어가고 그렇게 살면 엄마도 보기 편하고 자기도 편할 텐데 참 우리 딸은 참 개성도 강하다 이렇게 뭐 야단한다고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려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며칠 동안 몸이 많이 아파서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면서 병원 데리고 갔다가 그냥 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래갖고 뭐 약 먹고 이러고 왔는데도 저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좀 놀랬네요. 앞으로 응원해줘야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저희 엄마는 구박만 하시던데. 아이고, 네. 구박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죠. 아, 네. 전쟁 같은 시간이 있고 나서 지금 정전이에요, 정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준비했나요? 네. 어떤 건가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저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MBTI라는 거를 제가 만나고 나서 인생이 많이 변화를 했어요. 저 스스로의 장점을 알게 됐고 단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토닥토닥 힐링 이용권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께 제가 이제 MBTI 검사를 직접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한 3, 4년 정도의 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손편지를 썼던 시간들이 있어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다른 분께 편지를 썼으면 좋겠고 저는 누군지 모를 그 스페셜한 분께 편지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명함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선물을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쪽으로 오세요. 네. 32번입니다. 네, 32번 있으세요? 아, 이쪽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잠시만 이쪽으로 조금 와주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안쪽으로 나와주세요. 받아보셨어요? 네, MBTI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저희의 연두색, 초록색인가요? 연두색. 네, 연두색. 아직 아니야. 제가 앙탈 부리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톡을 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잘 하실 거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종이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 연구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서연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한마디만